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특별 생방송 코로나19 극복 다 함께 희망으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서윤입니다. 네, 오늘 3월 10일 오후 12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51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월 10일에는 27명에 불과했던 것이 불과 한 달 만에 그 수가 300배 이상,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네, 하루에도 수백 명씩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소비 위축과 보육 대란 등 확진자에 국한되지 않는 어려움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주 MBC 특별 생방송 코로나19 극복 다 함께 희망으로 해서는 코로나19로 빚어진 일상의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 된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위기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또 검사와 치료에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 기초생활조차 더욱 어려워진 재난 취약계층을 위해 도움을 나눌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찾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1943에 샵을 누르시고 다 함께 희망으로 함께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전주 MBC 오리지널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어느덧 50일째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확산이 됐고 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31일 전라북도 내 첫 확진자가 군산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1월 2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62세 여성을 오늘 오후 8번째 확진 환자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대중국 교류 협력의 거점 도시로 떠오른 군산시는 발빠르게 고강도 방역을 펼치며 감염병 확산 방지에 나섰고 시민들은 조심스러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도내 첫 번째 확진자는 약 2주간의 격리 치료 끝에 건강을 되찾아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며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전라북도. 그러나 1월 18일 이후 국내 확진자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 중심에 한 종교단체의 대구 예배가 주목받은 상황. 이틀 후 대구를 다녀온 전주의 20대 직장인이 도내 두 번째 확진자로, 다음 날엔 직장 동료가 세 번째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그쪽 술집을 다니시면서 돌아다니시고 했는데 거기가 원래 포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천지 교인들이.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주시는 이들이 근무하던 직장 건물과 주변은 물론 전주시 전체로까지 방역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전주시 전역을 선제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가 속속 공개됐고 그들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공간들은 소독 방역을 위해 일시 휴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도서관 같은 공공이용시설 역시 임시 휴관을 하며 예방과 확산 방지에 애쓰고 있지만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무섭죠. 사우나도 못 가고. 예. 기침 오는 사람이 내 옆에가 있으면은 또 신경 쓰이고.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나 확진자 왔다 간 곳. 도내 네 번째, 다섯 번째 확진자는 대구에서 생활하다 군산의 아들집을 찾은 70대 부부. 여섯 번째 확진자는 전주에 사는 지인의 권유로 대구에서 전주로 와 검사를 받은 대구 시민이었습니다. 대구는 이미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진료와 치료가 여의치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발적인 확산에 종교단체의 연관성이 주목받자 전라북도는 도내 해당 종교단체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내기는 12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12시 예배는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4층에서 예배를 드렸다는데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봐야죠. 맨날 집단으로만 뭉쳐다니고 여기 젊은 애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막 새카맸어요, 이 동네가.
해당 종교시설에 대한 강제 폐쇄와 집회 금지에 이어 신도 명단을 입수해 예방적 차원의 활동 확인과 관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일 확인된 도내 7번째 확진자는 그 이동 경로가 뒤늦게 공개된 데다 하루 뒤 실시된 재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검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검사를 해보겠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연이 된 상황이고 불안한 가운데 소독 등 예방 활동은 생활화되고 있지만 감염병의 파장은 진행형입니다. 저마다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지역의 상권은 물론 경제 전반이 침체되고 위축된 상황. 아니 사람이 안 다녀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80%는 되는 것 같아요. 80%? 현재 도내 신천지 관련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추가 환자는 없고 전반적인 검사 의뢰 건수도 확연히 줄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흔들어 놓은 우리의 일상. 긴장감 속의 도민들은 하루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해내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게 1월 20일이었습니다. 2달 가까운 기간 동안 전염의 기세는 점차 강해지고 있죠.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확진자 분포가 가장 집중되고 있는 곳이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전체 확진자 7,513명 가운데 6,780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더욱더 확연하게 집중도가 드러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의 90% 정도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구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격리를 실천하면서 확산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고 연대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한 외신은 이번 대구의 상황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번졌을 때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까요? 대구 경북 지역의 현황이 궁금해지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누적 확진자가 6천 명을 훌쩍 넘어서며 연일 증가세를 보이던 대구 경북에서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93명이 완치된 가운데 병실과 생활치료센터는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구에서는 확진 환자 1,900여 명이 여전히 입원을 기다리고 있고 대구 경북 경증 환자 2천여 명은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며 자택에서 대기 중입니다. 한편 대구 확진 환자가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집중된 가운데 대구시는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지 않는 신천지 신도를 모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명령 기간은 어제까지로 지금까지 251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 중 50여 명은 고발 조치되고 나머지 201명은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대구 신천지 신도의 95%가 검체 검사를 마친 가운데 확진율은 43.8%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바로 옆에 있는 경산시도 심상치 않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반복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단시설 6곳에서 모두 53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57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내린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산시의 확진 환자 수는 470여 명으로 경북 전체 환자의 절반가량이 달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주 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군 치료시설과 신천지 집단 거주시설 관리에 방역 역량을 모읍니다. 최근 문성병원 등 병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병원 내 확산을 막는 데 방역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마음 아파트를 비롯해 신천지 확진자의 집단 거주지를 집중 관리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바이러스의 위기에도 일상의 삶을 이어가려 애쓰고 있는 대구에 전국에서 온종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온 저금통을 통째로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구입 대란을 겪고 있는 마스크를 끌어모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농가에서는 농산물, 기업에서는 생활용품을 속속 대구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뭘 어떻게 보내고 또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애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현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대구시청 복지정책과 정한교 복지정책관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정책관님, 현재 대구 상황은 어떤가요? 많이 힘드시죠? 아유, 예, 안녕하세요. 대구시 복지정책관 정한교입니다. 네. 대구에 첫 환자가 발생한 지 벌써 20여일이 넘었네요. 그렇지만 모든 시민들께서 모임을 삼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셔서 그런지 거리는 좀 한산하고 네. 가게 문 닫은 가게들이 좀 많고 거리에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이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상태다. 우리라도 뭐라도 네. 도와주자라고 하면서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도착하고 있나요? 예,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 또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성금과 물품을 참 많이도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우선 가장 필요한 거 마스크, 또 손 소독제, 식수, 간편 음식들 다양하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혹시 정책관이 그중에서 조금 기억에 남는 구호 물품이나 사연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어떤 분은 세탁기를 100대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어린 학생이 손편지와 그 속에 마스크와 세정제를 택배로 보내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기관지에 좋은 대파를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손편지부터 세탁기까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을 텐데요. 네. 이렇게 받은 성금과 물품들은 어디로 어떻게 전달되나요? 네, 성금은 격리자들 생활 필수품 제공이나 고생하시는 의료진들께 마스크나 또 우리 병원의 음압 장치를 설치하는 데 사용되고요. 물품은 병원이나 우리 생활치료센터 등에 보내져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호 물품이 상당히 다양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지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좀 이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됨으로 해서 우리 자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일용 근로자분들 일거리가 없어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고요. 또 투입된 의료진들, 지원하는 공무원들도 다 힘들고 지치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게 우리 대구 경북민들을 조금 멀리 하시고 또 가짜 뉴스나 또 비하 등으로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조금 건드리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 좀 하지 마시고 힘내라 대구 경북 이겨낼 수 있다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시면은 감사합니다. 대구가 지금 좀 아픕니다. 네. 이렇게 작지만 힘을 보태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즉 십자사 대구지사 또는 대구광역시청 사회재난과로 문의하시고 또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구시청 사회재난과 지역번호가 053입니다. 803-3155 또는 3156으로 연락을 주시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피해 이웃들을 위한 도움에 여러분들 동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한교 정책관님, 매일 불안하고 어려운 와중에도 응원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힘내시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좀 움직여야 소비가 생기는데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확산세를 좀 막기 위해서 스스로 활동을 줄이고 또 외출을 삼가다 보니까 경제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 대부분, 그러니까 94.6%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네.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가장 크지만 농축수산물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또 재난 지역도 돕는 그야말로 일거양득의 좋은 일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전라북도 정읍시 유진섭 시장과 완주군 박성일 군수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유진섭 시장님, 정읍은 이맘때쯤 사실 벚꽃 축제로 사실 굉장히 바빠야 되는데 현재 축제가 다 취소가 됐죠? 우리 정읍은 지금 4월 초, 한 4월 4일부터 8일까지 약 5일간 벚꽃 축제를 계획했는데 한 2주 전 정도에 벚꽃 축제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축제들이 거의 다 취소됐다고 보면 될 텐데요. 박성일 군수님, 예. 네, 완주군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현재 완주군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은 어떻고 또 어떤 모범적인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는 다행히 확진자는 없는데 지금 도 전체적으로 7명이나 발생했고 특히 전주가 2명이 발생해서 전주와 완주는 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더욱 신경 쓰고 있고요. 특히 도내에는 대학이 3개가 있어서 중국 유학생 등 외국에서 오는 그런 관리에 정말 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을 하자마자 아주 여러 가지로 선제적인 조치를 하시면서 눈길을 끌었어요.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뭐 이제 대표적으로 전국에 최초로 우리 지역 내 드론 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제 드론을 교육하는 기관이 있고 또 그분들이 자원봉사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드론 방역을 하겠다고 해서 네. 저희가 약재만 구입하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이제 공공시설에 관련해서 또 국책연구소도 있고 해서 거기에 한 160여 곳 되는 곳에 드론 방역을 내일 모레 13일까지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드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재비만 지원을 하신 거고 예. 실제 어떤 드론에 대한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그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손수 인건비하고 운용비는 자기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또는 이제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드론 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스크도 나눠주셨다면서요? 그렇죠. 시민들께 마스크가 약 거의 1인당 한 2매꼴로 마스크가 지금 초기에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께서는 처음에는 조금은 불만이 있었는데 양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 안전하게 안도에 한심을 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시장으로서 조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경북 칠곡군에 응원하는 물품을 보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물품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거기서 필요한 부분이 일단 손소독제, 살균제, 또 마스크, 특히 생강이 또 우리 면역력을 기르는 데 아주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봉동 생강의 진액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또 특산물을 활용하셨네요. 예.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지역 가운데 왜 하필 칠곡군이었을까요? 예, 칠곡군하고는 1999년부터 20년 넘게 자매결연 도시로서 지금 서로 영원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코로나로 어렵다고 해서 제가 칠곡 군수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벌써 40명 이상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해서 어려움 겪고 있다고 해서 필요한 부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20년의 우정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영호남의 병을 넘어서 어떤 교류를 해오고 계신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칠곡군은 우리 완주가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칠곡군도 대구시와 인접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완주군 같이 도농 복합 지역이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어서 특히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 관에서는 농산물 특판 행사를 매년 청계천에서 같이 공동으로 열고 있고요. 또 특히 민간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회, 미장협의회, 그다음에 이런 5개 단체가 서로 경연제로 매년 오가면서 상호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활발한 교류가 있었네요. 그리고 정읍시에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따뜻한 마음을 나눠줬다고요? 완주군도 경북 7구하고 자매기련을 맺었듯이 우리 정읍시도 대구의 수성구하고 자매기련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로 1만 개의 마스크를 보냈고 오늘 이제 2차로 또 1만 개의 마스크를 보내게 됩니다. 또 민간 차원에서도 한약방 하시는 분들도 건강에 도움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를 해서 보냈고 또 어제는 우리 지역에 레드향을 재배하시는 분이 직접 약 한 1,600만 원 상당의 레드향을 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인 두손푸드에서도 그 대구 시민들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약 그 2,000봉의 죽도 직접 전달을 해 주셔서 아마 정읍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온정의 손길들이 많이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대구 경북 지역에 응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완주 군민들도 어떤 완주 군의 지원과는 별개로 군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돕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완주하면 로컬푸드 아닙니까? 그렇죠. 완주가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전국에서 앞서가는데 그 마을마다 어떤 공동체나 기업들이 있어서 그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 제품을 로컬푸드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그 두부나 또 뭐 간장 또 어떤 그 누룽지 또 편강 우리 생강으로 만든 편강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마을 기업들이 주민들이 직접 그때 지원을 민간 차원에서 했고요. 아까 또 그 민간 단체가 많이 교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단체에서도 그쪽에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지금 협의를 해서 곧 그 단체에서도 지금 그쪽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이번에 유진섭 시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정읍에서는 현재 그 보건용 마스크의 필수적인 필터 생산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참 바쁘실 것 같아요. 지역에서. 그저 멜트 브라운이라고 그러죠. 근데 다행히 뭐 선견 지명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올 초에 그 크린앤 사이언스라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데 새롭게 공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그 우리 마스크용 필터를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자재인데 지금 올해 이번 달부터 생산량을 좀 대폭 늘려서 한 달에 약 45톤, 그러니까 하루로 따지면 약 1.5톤인데 이것은 마스크 한 70만 개 가까이 만들 수 있는 원자재를 지금 24시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강기부 장관께서 생산 현장에 오셔서 생산을 좀 독려하기 위한 격려와 또 지원 대책도 여러 말씀들을 주고 가셔서 아마 크린앤사이언스가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도내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이 됐죠. 그러면서 꼭 필요한 분들, 의료 현장이나 어르신들 또는 재난 취약 계층을 위해 마스크를 양보하자는 운동도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마다 마스크를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군산 지역에 마스크 공장이 입주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보건용 마스크 생산 공장을 추진한다는데요. 네, 군산시도 이 공장이 하루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공장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역 업체를 통해서 마스크가 생산이 되면 이 공적 공급 물량 외에 잔여 물량은 지역 안에서 우선 공급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 MBC 특별 생방송 코로나19 극복 다 함께 희망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대구 경북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창에 샵 1943을 누르시고요. 해시태그 다 함께 희망으로와 함께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전주 MBC 오리지널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대구로 향할 응원 물품이 배송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한옥마을은 최근 착한 운동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네. 현장 LT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네, 전주 한옥마을에 나와 있는 한범수 기자입니다.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 거리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긴 했지만 유독 한산해진 모습인데요. 이렇게 골목 곳곳에는 문을 닫은 상점들도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주 한옥마을 상인들도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전국에서 최초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시작된 곳인데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신 상인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옥마을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네, 한옥마을 내 건물주 14분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해 주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주 각지에서 임대료 인하 운동이 퍼져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몇 개 업체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90에서 100여 분의 건물주분들이 동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주를 시작으로 전국으로도 퍼져나가고 있는데 전주 시민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임대료 인하 운동이 우리 한옥마을에서 시작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고 기분도 좋고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마을 상인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거리로 직접 나서고 계신다고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옥마을 상인회에 소속된 회원 한 분을 모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광객들을 위해 특별한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직접 만든 손소독액 1,600개와 마스크 1,000개를 전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3주에 걸쳐서 무료 나눔해드렸습니다. 전주를 찾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한 시민들을 위해서도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700여 명의 한옥마을 상인들이 성금을 모아서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좀 요즘 상황인 만큼 또 기부할 내용도 많은 만큼 의기투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상인분들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요? 전례가 없었던 일인 만큼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도 공동체 정신이 꼽히고 있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옥마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옥마을 한번 다녀와 봤는데 뒤로 보이는 배경들에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네. 좀 바빠야 될 텐데. 그런데 실제로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업종이 여행업과 화훼 분야라고 합니다. 네. 당장 이 1,000만 관광지 한옥마을이 입은 타격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도 부담을 나눠지면서 연대의 힘으로 이겨내는 분들이 있어서 곧 극복해낼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네요. 네, 전주 MBC 특별 생방송 코로나19 극복 다 함께 희망으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가 속속 도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까요? 네. 2402번님이 보내주셨네요. 대학 동기들과 함께 각자 대구에 보낼 물품을 모았어요. 이런 성의가 하나둘 모여 큰 희망이 됐으면 좋겠네요. 같이 이겨나가요. 파이팅 하셨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이 마스크 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네. 줄 서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구하기 어렵다는 마스크를 또 모아서 또 대구로 보낸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한번 살펴볼까요? 1502님, 손소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소독 물티슈가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나눔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보고 대구시청으로 보낼게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가지고 계신 물품인데 지금 다른 지역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보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작은 성의 하나하나가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참 위대한 우리 도민들인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끝날 때까지 문자 메시지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휴대전화 문자 창에 샵 1943을 누르고 해시태그 다 함께 희망으로와 함께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서 가장 절실한 도움을 나누고자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전북 지역에서도 의료진들이 대구, 경북으로 파견됐죠. 네. 1차 선발대에 이어 다시 한번 파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받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남원의료원 병동. 간호사들이 감염을 막는 레벨 D 방호복을 입는 훈련에 매진합니다. 차례대로 장갑을 끼고 보호복을 입은 뒤 마스크가 제대로 씌워졌는지 여러 차례 점검합니다.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 파견에 지원한 간호사들이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의료 환경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과 손발이 잘 맞아야 하기 때문에 30년째 남원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박순희 씨도 대구 파견을 지원해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간호사지만 조금만 실수해도 감염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서 지원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따라 간호사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과 딸의 응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응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갔다 오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에서 파견된 간호사는 모두 8명. 15년차 베테랑부터 4년차 간호사까지 모두 망설임 없이 대구로 향했습니다. 여기에 공공의료원 간호사와 의사 등 모두 15명이 추가 파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복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땀이 뚝뚝 떨어지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뭐 의사 선생님인지 간호사 선생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 하루에 많게는 60여 명의 환자를 보는 간호사들은 불편한 보호구에 숨쉬기도 힘들고 두통이나 어지럼증까지 올 때도 많지만 환자들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와 전국에서 쏟아져 오는 간식과 구호품이 많은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환자들은 좀 많이 답답해라 해서 그런 걸 저희가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답답하고요. 전북 지역에 공공의료를 담당하던 젊은 공중보건 의사들도 대구와 경북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 지역에 파견된 도내 공중보건 의사는 모두 38명.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대구 현지의 호소에 한마음으로 선뜻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실 의료인이 하는 일이 이제 당연히 환자가 아프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서 심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지역에 가서 200여 명의 확진 환자가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나운주 씨는 정해진 파견 기간이 끝나도 대구에 남기로 했습니다. 고되고 힘들지만 여전히 부족한 일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며 선뜻 파견 기간을 연장한 겁니다.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만으로는 좀 인력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으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남아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로 향한 의료진들의 헌신이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과 대구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 가서 구슬땀을 흘릴 의료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든든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네. 의료계는 물론이고요. 법조계, 경찰, 사회복지단체 등 분야를 막론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50일 전에 전파가 시작된 것은 질병 바이러스였지만 이렇게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은 뭔가 이 나눔, 공감, 희망 이런 바이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사람의 참모습이 드러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역시 대한민국은 따뜻하다, 전라북도는 뜨겁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진 전라북도의 수장 송하진 지사를 이 자리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계속 비상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루앞이 좀 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아마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염려하고 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틀림없이 극복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최근에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마스크 수급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 아무래도 과거에는 전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용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 국민이 다 사용하고 매일 하다 보니까 수급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차질이 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우리 약사들 또 굉장히 좀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많이 네. 하셔서 극히 일부는 조금씩 수요가 넘쳐나는 경우도 있지만 비교적 차분하게 이제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1인 2매 또 오부제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어제 또 약국도 현장도 직접 방문을 다녀오셨어요.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뭐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을 약국별로 다 파견을 해서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조금 더 개선하면 더 좋겠거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다행히 우리 약사님들 다 잘 해주셔서 잘하고 계셨고 이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네. 마스크 공급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네.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수도권 같은 데는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은 혼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생활치료센터가 도입이 되는 등 뭔가 현재 전라북도에 다른 지역 환자들도 올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당연하죠. 네. 사실 앞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전 국민이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라서 몸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정말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특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급작스럽게 이제 환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적 차원에서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으로 대구에 이제 확진자들이 일부 이렇게 다 옮겨서 치료를 받도록 돼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도 지금 의료원 그러니까 남원 또 군산, 진안 그리고 특별히 또 여기 삼성 의료 생명 교육원이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오게 돼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철저하게 이제 격리된 상태에서 완전히 치료를 받고 나가게 되면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도 다 이해를 해주시고 계시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정 차원에서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에는 뭐 이 전라북도의 코로나19는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또 언제 다시 확진자가 생길지 모르는 거고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 수요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7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2명은 퇴원을 했고 지금 오늘 아마 1명 퇴원이 예정돼 있고 도민의 실제 확진자는 1명 남습니다. 나머지 분은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어서 실질적인 우리 도민 환자는 통계상으로는 1명 남게 되고요. 타 지역으로부터 이제 오는 환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을 지정을 했고 또 감염병 전담병원도 지정했는데 전문적으로 가고 있는 음압병실은 말할 것도 없고 전담병원, 생활치료실 뭐 이렇게 해볼 때 저희들이 받아도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 같은 데는 223개 병실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다른 또 삼성 의료원 같은 데도 했기 때문에 오더라도 한 200개 정도의 병실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혀 그 부분과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준비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도 신축적으로 계속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도지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믿음이 가네요. 네, 안심도 되고. 그런데 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이 참 큰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해주실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도움이 있을까요? 아주 작은 일부터 많이 있죠. 그러나 한 자리에 많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천에 옮기기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보다도 더 빨리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와 아주 협조 관계를 맺고 제출을 해서 아마 금주 중에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65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 대부분이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문제, 또 방역 체계를 확실하게 하는 문제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네.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석 달 정도 월 20만 원씩 직접 지급을 해드리는 문제. 또는 뭐 그 임대료 문제 같은 경우 또 요즘 착한 임대료 운동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차액도 저희들이 직접 지급해주고 특히 확진자들이 다녀가서 손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해드리는 예산들을 다 했고요. 또 뭐 방역과 관련된 장비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운영 자금이라든지 또 특례 보증제도 이런 등등을 했는데 지금도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는 하루에 수백 명씩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행동수칙 잘 지키면서 자신감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좀 급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 지원의 속도를 좀 높여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네, 대구 경북 지역에는 전북도민들의 따뜻한 정을 보여주기로 하셨다고요? 예. 아마 오늘쯤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들 제9호기금 한 2억 원을 특별히 배정을 해서 예를 들면 뭐 홍삼 제품이라든지 천마 제품이라든지 네. 심지어 뭐 누룽지 또 우리 심양 쌀 뭐 이렇게 등등 제품들을 직접 한 2억 원 상당을 대구에 이제 전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또 시군에서는 시군대로 또 나름대로 뭐 치즈도 있고 뭐 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따뜻함이 오히려 이런 때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가면 모처럼만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도민 여러분들께 당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너무 심려하지 말으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환자분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서로가 격려하는 자세 그리고 행동 수칙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소독도 해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라북도는 당당하게 극복을 하고 전라북도가 가장 청정한 지역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도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네. 협조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대구시청에서는 전국에서 따뜻한 마음들이 답지하고 있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네. 전라북도에서도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자신의 삶을 나누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환자 진료를 위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고 농민들은 자신이 가꾼 농산물을 보내고요. 가공업체에서는 그 생산품을, 제거업체에서는 빵을, 또 한 땀 한 땀 직접 만든 수제 마스크를 보내는 주부들도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자신의 삶을 나눠서 대구 경북 지역을 돕고 있는 거죠. 네. 위기는 어느 때건 갑자기 닥쳐올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 되는 연대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그런 연대의 힘을 모으고 있는 분들 응원의 목소리를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전국이 혼연일체가 된 가운데 저희 전북경찰도 방역 당국과 적극 협조하여 신속한 소재 확인과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민생 치안 등 기본 업무에도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언제나 어려운 시기는 있어 왔지만 서로를 응원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듯이 이번 코로나19 또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도민 여러분, 우리는 현재 코로나19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IMF 시절에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국난을 극복한 저력 있는 국가입니다.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며 서로 양보하고 배려를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힘을 모으면 코로나19는 반드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가정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응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180만 전북도민 화이팅!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 속에서 고생하시는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 가족, 그리고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분들께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성원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용기 내셔서 빨리 극복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날이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듣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여유 있는 분들께서는 평소처럼 많이 지역 상가를 이용해 주시면 전염병 극복뿐만이 아니고 지역 경제 활성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이겨냈습니다. 묘한 위기를 가장 빨리 벗어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나 메르스 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한국의 대처 능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 훌륭하게 헤쳐나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정성이 대구 경북 지역에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지금 아주 어려운 그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역시 아시다시피 공장들이 문을 닫고 또 가게들이 문을 닫고 이런 지금 뭐 버스나 택시들도 다 지금 휴업 상태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빨리 하루속히 종식돼 가지고 정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기업들이나 모든 시민들이나 정상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공에서도 우리 저 상공 회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소상공인들 또 저 영시업자들 또 그 자영업자들까지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는데 충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어려움을 접할 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아픔이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도 같이 힘을 내십시오.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이겨내고 모두가 염원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정석캠칼 임직원 모두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응원 기부 릴레이를 보고 왔는데요. 야, 이런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나네요. 네. 이런 응원의 목소리가 전국에 많이 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웃의 삶에 공감하고 또 격려하는 마음은 우리 지역 안에서도 펼쳐지고 있죠. 네. 좀 전에 LTE로 만나본 착한 임대 운동을 비롯해서 또 공용 공간을 함께 소독하자는 착한 소독 운동, 또 위축된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착한 소비 운동, 전주 시민들의 이 3대 착한 운동은 지금 현재 전국에 굉장히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두에게 불어닥친 위기를 극복해내는 힘은 결국 공동체 정신이라는 의미겠죠. 네, 함께 이겨내자 등 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번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5님이 겨울에 잔뜩 사놨던 마스크 계약이 연기되는 바람에 쓰고 나갈 일이 많지 않네요. 꼭 필요한 분들이 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구 지역에 나눔하려 합니다 하셨네요. 야, 어떻게 이렇게 또 마스크를 기부를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참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학교를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계약이 연기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나보다는 조금 더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내주신 것 아닌가 싶네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배송을 한번 하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 야, 이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또. 네. 자, 다음 문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4712님.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이번에 회원들끼리 마음을 모아 성금 100만 원을 대구에 보냈어요. 작게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성금이 모아진다는 게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이죠. 네. 네. 어느 하나 뭐 강요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네. 참 부끄러워지네요, 제 자신이. 네. 저희도 동참해야죠, 이런 네. 좋은 운동에는요. 네.
3319님, 전주에서 4번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손님이 제일 없네요. 4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힘든 자영업자분들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아까 저 한옥마을 보셨죠? 네. 하산한 거. 이게 이제 비단 한옥마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식당을 가더라도 참 요즘에는 손님들이 여기저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네. 뭐 식당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게 뭐 확진자 동선에 포함됐다 하면 사람들이 꺼리지만 그렇죠. 소독 방역을 제대로 하면 그 이후엔 전혀 문제될 네, 게 없잖아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일부러 그런 지역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역시 전주 MBC 아나운서답네요. 네. 자, 다음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185님, 부산에 사는 동생이 마스크를 못 구해서 지난주에 보내줬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마스크 구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네. 뭐 대구나 경북 지역은 오죽할까 싶어요. 네. 부산도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 사는 동생에게 마스크를 보내줬다고 하는데 참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여기저기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기사로 접하기는 했지만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문자를 통해서 들으니까 훨씬 더 직접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마음 같아서는 저도 대구 경북 한번 가보고 싶어요. 봉사활동하러. 아직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49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주변에 훈훈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네요. 이렇게만 노력한다면 코로나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셨습니다. 자, 정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온갖 따뜻한 사연들은 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꼭 물리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말이라도 예쁘게 해주시는 게 또 큰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환자를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긴다고 하시잖아요. 아까 지사님께서. 네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7254님, 경북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입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어머님 뵈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지금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얼마나 걱정일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고 딱히 뭐 찾아갈 수도 또 이동하는 것도 뭔가 좀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꺼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해법은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는 겁니다. 네. 네,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구호 물품이나 필요 물품 또는 이 구입 비용 등 실질적인 도움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방법을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로 연락해 주시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피해 이웃들을 위한 도움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작은 정성과 사랑은 저희가 잘 모아서 지금 가장 힘든 곳이죠. 바로 네. 대구 경북의 지역민,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재난 취약 계층에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정성은 희망이 돼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위기 상황을 하루속히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함께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철저한 개인 위생은 곧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로 사회를 지켜내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고통의 공감과 연대는 위기를 극복하며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저희 전주 MBC는 코로나19 사태로 아픔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된 전주 MBC 특별 생방송 코로나19 극복 다 함께 희망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